그 알바노예요. 자, 가볼게요. 자, 앞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46쪽이라든가 47쪽은 사실은 여러분들 대부분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건 방금 그 개념 4번하고 5번이 조금 좀 뜬구름에 있는 개념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그럼 오히려 문제를 풀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장대했던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밑에 기본 연습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본 연습 5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직선 하나 던져주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왔어, 재원아. 그럼 우리 뭐로 묶는다 그랬지, 재원아? 얼굴에 피곤함이 엄청 묻어있네. 자, K로 한번 묶어보자. 저 정도면 어제 한 회식을 한 3시, 4시까지 하고 잔 것 같은데. 자, 가볼게. 그럼 K로 한번 묶어보자. 자, 시작할게. KX였으니까 X.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KY 있으니까 마이너스 3Y. 그 다음 K 가진 거 저 반대쪽에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 없는 거 써볼게. EX 플러스 Y. 그래 놓고 실수 플러스 5는 0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두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정점을 찾는 거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0이고 얘도 바로 0이면 되지 않냐 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식의 2배를 할게. 2x-6y 마이너스 2는 0과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보자 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y는 따라서 마이너스 1이더라. y가 마이너스 1이면 2x 플러스 4가 0이니까 x도 마이너스 2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지나는 정점의 좌표가 마이, 마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개념이 헤비했지 문제는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한 거랑 똑같죠. 자, 6번에 별표 치세요. 6번. 앞으로 제가 방탈출, 주간 테스트, 총괄 테스트, 나중에 가면 진중목까지 정말 자주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문제 물어볼 거예요, 아마. 자, 가볼게. 6번. 갑자기 점 2개 던져줍니다. 3x 마이너스 y 그리고 플러스 3은 0이라는 일반형과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두 직선이 있었어요. 일반형.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 저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어 라고 했어. 그럼 아까 기억나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 그랬어?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걔는 하나의 대표적인 공식으로 쓸 건데 그게 바로 K를 이용한 직선 더하기 K의 두 번째 직선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민아, 너가 세운 여기까지의 식은 어떤 직선들이죠?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다 대표하는 식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L1이라고 할게요. 요걸 L2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요 식을 세웠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 L1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L2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세운 여기까지의 공식은 이 노란 색깔들을 다 찾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개수가 나오겠죠. 이 노란 색깔들을 대표하는 식이에요. 이 공식이. 근데 선생님, 이 중에서 특정 하나를 콕 찍어서 찾아달래요. 못 찾아요, 지금 당장은. 왜?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길래 내가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해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근데 얘는 2,-1을 꼭 지났으면 좋겠어. 우리 수학에서 지난다는 뭐죠? 대입이죠. 따라서 이 노란색들 중에서 콕 찍어서 요 바로 2,-1을 지나는 얘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에다가 뭐를 대입합니까? 2,-1을 대입하겠죠. 대입할게. 2, 6, 마 1, 1, 7 더하기 3이니까 10. 더하기 K에 2, 4 더하기 3, 7 빼기 5, 2K 는 0. 이해 가십니까? 그럼 K는 자동적으로 뭐 해야 돼요? 마5죠. 그럼 이 마5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거꾸로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식의 전개값이 최종 요 직선이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결국 얘랑 얘는 5배 차이 나면서 뺐을 때 나오는 식 중에 하나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찾아볼게 이제. 마이너스 5 넣어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15y 플러스 14y 25, 28 따라서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7로 나눠서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요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저한테 와서 뭐 질문하냐면요. 선생님 그럼 학교 시험에요. 일반형으로 적어야 답이에요? 표준형으로 적어야 답이에요? 이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무조건 맨 마지막에 주실 겁니다. 단 일반형으로 표현할 것. 정답은 표준형으로 쓸 것.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맞춰서 써야 돼. 일반형이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표준형이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거는 제가 무조건 둘 다 답이다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답을 쓰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아셨죠? 이게 바로 6번의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사실은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서 그냥 하나만 찍어봐. 휘찬아, 7, 8, 9 중에 찍어. 9. 자, 9번 한번 가볼게. 또 플러스 붙어 있어서 했구나. 자, 9번 한번 봐볼게. 뭐 그다지 플러스는 아니지만. 자, y는 루트 3x 마이너스 3 루트 3인 직선이 있었대. 자, 한번 물어볼게요. 기울기 뭐죠? 루트 3.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 y절편 뭐죠? 마이너스 3 루트 3. 그럼 얘는 딱 봐도 그림 머릿속에서 따다닥 그려보면 몇 4부면 지나죠? 1, 3, 4 부면 지나는 직선일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줘 라고 했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요렇게 생긴 직선이었어요. 얘가 요렇게. 왜? y절편이 마이너스 3 루트 3이고 x절편이 3인이라는 거야. 요런 직선이 있는데 얘들아 우리 잘 봐.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룬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 이게 x축이거든요. x축. 자,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삼각함수에서는요.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고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예요. 왜? 너무 당연하잖아. 우리가 너 고개 45도로 들어봐. 이러진 않잖아요. 45도면 쳐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얘를 0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의 시선이 위를 쳐다봐서 이쪽이 플러스예요. 이게 플러스 각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깔 때가 바로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함수는 반대예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지금 이 주황 색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도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각도를 싹 2등분하는 직선, 즉 요 각도를 땅땅 2등분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그럼 물어볼게. 선생님, 저기가 그래서 몇 도인데요? 이거 질문하겠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기울기를 뜻하는 게 삼각함수에서는 뭐라 그랬죠? 탄젠트. 그럼 결국엔 얘가 도대체 탄젠트 몇 도일 때 루트 3 나와? 60도. 그러면 이 주황 색깔은 원래 60도였다는 거야. 하지만 각을 싹 2등분 했으니까 몇 도로 나눠져? 30도. 그럼 이 파란 색깔은 최소한 기울기가 뭐 나오겠어?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얘를 2등분 한다라는 건 기울기는 얘지만 무조건 몇 컴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3,0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y는 루트 3분의 1에다가 3,0을 지나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서 루트 3분의 1 x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세워주면 되겠다.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단어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삼각함수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시계 방향이다 라고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요 90도 넘어가는 거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 안 가르치겠지.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둔각 삼각형은 안 낼 거예요. 둔각이면 90도를 넘어야 되는데 물어볼게. 탄젠트 135도는 저는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구하죠. 탄젠트 150도는 여러분들은 못 구하죠. 전 구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아니 90도 더하기 60도가 150도잖아요. 그러면 60도의 역수예요. 탄젠트는. 그래서 이제 루트 3분의 1이 오히려 탄젠트 150도랑 똑같아요. 그건 당연히 이제 음수로 갈 거고 요쪽 2, 4분면 각도니까. 그래서 이게
각변환이라고 하는데 그건 삼각함수 대수 과정에서 배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여기서는 둔각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10, 11, 12에서도요. 한 문제 뭐 찍는 거 하나 풀어보죠 뭐. 자, 하나 누가 찍어볼까? 지혜가 찍어보자. 10, 11, 12 중에 하나만 찍어주세요. 12번. 자, 12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12번을 골랐으니까 이건 지혜랑 저랑 짜고 친 거 아닙니다. 12번을 골랐기 때문에 제가 해줘야 되는 개념 설명이 하나 있어요. 이건 진짜 짜고 친 거 아니야. 해주려고 했는데 지혜가 12번을 진짜 공교롭게 체크했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1학기 때 가르쳤어요.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몇 개 있다 그랬죠? 8개. 맞아요. 8개 정도 있어요. 근데 너네들은 꼴랑 지금 몇 개밖에 안 배웠었죠? 많아야 한 4개 정도밖에 안 배웠어요. 첫 번째, 졸라 단순하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운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조금 대가리 커가지고 배운 거 하나 뭐 있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게 뭐냐?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삼각형의 두 변과 가운데 끼인 각을 알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오늘 뭐 신고 왔죠? 그쵸. 신발끈이 달린 운동화 신고 왔죠? 그래서 신발끈 공식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저번에 1학기 때 알려드렸어요. 수학자 이름을 딴? 헤론. 그렇지. 헤론의 공식. 이제 여기서 이 평면좌표에서 헤론의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부터는. 왜냐면 여러분들은 서술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신발끈 공식 쓰셔도 되고 헤론의 공식 쓰셔도 돼요. 다른 학교는 안 돼요. 숙문이나 서울여는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신발끈이나 헤론의 공식 쓰면 빵점 처리됐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먼저 쓰고 헤론의 공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고1이라면 그냥 그래 기본 바탕으로 알고 있어야 줘야 되는 공식. 자, 신발끈 공식 한 번만 써줄게. 자, A, B, C, D, E, F 이렇게 있을 때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A, B, C, D, E, F 처음 쓴 A, B 한번 써주시고요. 절대값입니다. 파란색끼리 곱해서 더하세요. 그러면 결국엔 AD, CF, EB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노란색끼리 곱해서 더하세요. 그러면 AF, ED, CB 더하고 빼고 절대값 씌운 게 신발끈 공식입니다. 근데 그럼 저 점의 순서는 상관없나요? 네, 너네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여기에는 2번 쓰잖아요. 2번 쓰기 때문에 요 2개는 0이 많을수록 좋다. 왜? 곱했을 때 0 될 거니까. 그 굳이 이런 데다 0 쓰지 말고 0,1 있으면 여기다 먼저 써주는 게 좋겠지. 왜? 마지막에도 0,1 쓰면 속어 형태가 많을 거니까. 요게 신발끈 공식. 헤론의 공식도 똑같아요. 근데 헤론의 공식이나 신발끈 공식은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라이벌 공식이에요. 왜? 너는 이럴 때 쓸 수 있냐? 나는 이럴 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갖다 쓰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세변의 길이를 알려줬을 때예요. 세변의 길이. 얘는 세 좌표, 세 길이. 자, 써줄게. 얘는 좌표 알려줬을 때, 얘는 길이들을 알려줬을 때. 그럼 넓이 공식 써줄게. 넓이 공식은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고요. 여기서 말한 요 S는 뭐냐면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하고 2로 나눈 값이다. 그럼 이제 모든 세변의 길이 구해서 구해도 되냐? 상관이 없지만 당연히 저 공식 자체가 여러분들 루트에 루트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중근호라고 하는데 이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헤론의 공식은 언제 쓰는 게 좋아? 길이가 뭐일 때? 자연수일 때. 이럴 때는 좋겠지. 근데 루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부분 그냥 뭐 좌표 알려줬으니까 그거 갖다가 차라리 신발끈 공식 쓰는 게 훨씬 빠르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요게 5, 6, 7, 8이 있는데 5, 6, 7, 8 중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5, 6번까지는 1학년까지는 나오니까 그것도 특히 좀
고난도 문제일수록 쓰이니까 5, 6번은 좀 알아둬도 좋아요. 이 5번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외심에서 적용될 때예요. 외심. 그럼 얘 딱 봐도 거꾸로겠지. 6번은 뭐겠어? 내심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심 내심을 배우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야. 이게 뭐냐면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당연히 외심이니까 원 밖에 있죠. 요게 반지름이야. 근데 세변의 길이를 알려줬어.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 알아둬도 되고 안 알아둬도 상관은 없어요. 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뭐냐면 4R 분의 ABC. 그러니까 외심의 길이 알려주고 세변의 길이 알려줬을 때 4 곱하기 외심의 길이 나누기 ABC 이렇게 나온다 보면 돼. 그리고 내심은 솔직히 여러분들 쉽죠? 내심은 아마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익숙하게 많이 봤을 거야. 요게 반지름, 요게 ABC야. 혹시 기억나세요? 삼각형 넓이는 뭐라고 쓸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 이렇게 해서 6번까지는 여러분들 좀 알아놔도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저건 외심을 줬을 때 4R분의 ABC. 그럼 대부분 아니 세변의 길이 줬으면 이거 헤론의 공식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5번은 얘들아 뭐 물어볼까? 세변의 길이 던져주고 삼각형 넓이는 알아. 근데 외심의 길이 구하래. 그럼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원래대로 좌표 잡고 풀어야 돼. 엄청 복잡해져요. 아까 우리 막 요거 어디 갖고 왔어? 요거 원점으로 갖고 와갖고 막 해야 된단 말. 그때 우리는 2학년 과정이 적딱 슬쩍 써먹는 거. 선생님 세변의 길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삼각형 넓이를 알아요? 그리고 외심의 길이를 구하래요? 4R분의 ABC는 삼각형 넓이와 같다. 그럼 R 값은 바로 구해지겠죠. 외심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세요. 굳이 뭐 다른 친구들 구하는데 병신아 이거 공식 있는데 왜 이따구로 풀고 있냐 이러지 마세요. 걔는 그거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뭐 알바입니까?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식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 지금 지혜가 지금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12번을 선택했더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랑 지혜랑 짜고 친 거 없습니다. 지혜야 좀 이따 돈 줄게. 농담이죠. 자, 1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왜냐면 여기 삼각형 넓이가 나왔어요. 자, 지금 보면 5,7과 8,4를 지나는 직선 E라고 돼 있어. 오케이, 그럼 직선의 방식 구하자 이거야. 자, 가볼게. 여기다 풀게. 집중하자. 자, 12번입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식 바로 구하자. 기울기가 뭐나 3분의 마3이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몇 컴마 몇 지나요? 5,7 지나니까 플러스 12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게 x축과 만난대. x축과 만난다 그러면 x절편이니까 뭐 넣었더니 0 나와요? 12,0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 직선 L과 얘 직선이 L이라고 했습니다. y는 2x가 만난다. 우리 수학에서 만난다는 같다고 둘 거니까 두 식을 같다고 두자. 그럼 3x는 12니까 x는 4. 그럼 x가 4, 넣으면 8. 요것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a, b, 원점. 넓이 구해줘. 물론 얘처럼 사실 이거 그림 너무 이쁘죠? 얘 그림 그리면 왜 선생님 보자마자 왜 이쁘다고 했어요? 무려 두 점이 x축 위에 있어요. 두 점이 x축에 있으면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답 나와요. 답이 뭐냐면 그냥 12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답이 48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럴 땐 우린 뭐 하자? 신발끈 공식 써라. 이게 훨씬 빠르니까. 아셨죠? 신발끈 공식은 여러분들 가끔 편법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인데 신발끈 공식은 수학의 정석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파는 문제집에 다 써 있어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써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자 51쪽 가볼게. 요거는 그냥 딱 개념 설명만 하고 갈게.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대. 어떻게 풀면 돼?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대.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점 3개 던져줘. 요거.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이래볼게. 지민아, 저 세 점을 잘 옮겨갖고 나란하게 한번 다시 배치해 볼래?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어? 저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고요. 얘네 둘이 지나는 직선 위에다 얹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를 이동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라는 건
이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 둘이 기울기, 얘 둘이 기울기, 이 둘의 기울기는 모두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게 끝이야, 풀이가. 뭐 엄청나게 장대한 게 아니라 그냥 세 점의 기울기 아무거나 두 개 골라서 기울기를 구했을 때 모두 다 같다. 끝. 그러면 저희 소진이한테 시켜볼게. 소진아, 13, 14, 15 중에 하나 골라줘. 10. 몇 번? 5번. 자, 15번 한번 가볼게. 너네 암묵적으로 마지막 번호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너무 그냥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니야? 아닌가? 진짜 마지막 번호들이 어렵나? 자, 15번 한번 가볼게. 자, A, 좀 더럽긴 하겠네. A 세제곱이야. 그리고 B는 B, 세제곱. 그리고 C는 2,8. 아씨.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미안하지. 이거 진짜 해야 되네. 이놈, 씨. 자, 가보자. A, B 기울기 찾자. 얘 찾으면 A-B로 가볼게. 나 좀 이따가 인수분해 하기 좀 편하려고. 그리고 여기서도 빼면 되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야. 그럼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되지, 이거? A-B의 전체 세제곱 아니야? 너 설마 그거부터 떠올렸니? 아니지?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한번 오랜만에 읊어보자.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약분해갖고 요거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요거 두 개 기울기 또 찾아보자. 아이씨. 요렇게. 뭐, BC 찾아볼까, 우선? 가까운 거부터. BC 찾아보면 B-2분의 B세제곱 마이너스 8. 얘도 되겠다. 얘도 인수분해 되지. 요거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요거 B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거든. 그 단순히 여기선 B 대신에 2로 바뀐 거밖에 없어. 안 되면 그냥 쓰세요. 자기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 쓴 다음에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약분돼서 얘는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4와 같다. 그럼 지민아, 요거랑 요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요것도 A제곱? 아니, 그러니까 그 최종 계산 다 해가지고 똑같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다 어떻다? 같다. 요 세 개 연립하면 정답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식 세 개 연립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연립하면 정답이죠. 이건 단순 이제 노동이에요. 얘네 둘이 같다 해서 B제곱 하나 없애거나 얘네 둘이 같다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얘네 둘이 같다 해버리면 요게 다 넘어와 이쪽으로.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에 2A-2B는 0이야. 그래서 요게 A-B로 한 번 더 묶여. 요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0 되려면 수학에선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어야 돼. 실수 체계니까. 행렬은 안 되지만. 그럼 A랑 B랑 같아야 되는데, 아이씨, A랑 B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깨져. 그럼 이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니까 이 식을 어디다 넣습니까?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A 플러스 B가 답이에요. 문제가 그거 찾아달래? 네. 이런, 씨. 답이죠. 근데 만약에 A, B값 구하래요. 늘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문자로 정리해서. 자, 넘어가도록 할게. 그다지 15번이 어렵진 않았네. 유형 10번에 별표 치세요. 이제 끝나가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안 힘들어요. 저 지금 59쪽도 지금 나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방학 전까지 공통수학 2를 다 하는 거예요? 중간 범위를? 방학 끝날 때까지요? 아니, 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요. 방학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원방 앞부분까지만 들어가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방학 시작하면 이제 주 3일과 주 5일로 가면 원방에서 접선의 방정식부터 공수2는 시작한다고 보면 돼. 모든 반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 이중진도는 마무리가 되고, 이중진도는 방학 때 없고, 이제 대수 과정이 깔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 5일반 가는 애들은 공수2 대수, 공수2 대수, 공수2 이렇게 가는 거고, 주 3일반 애들은 공수2 대수, 공수2 대수, 공수2 대수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앞에 다시 복습할 기회가 언제? 이제 놀면 뭐하니를 하라는 이유가 놀면 뭐하니 자체가 계속 누적 형태로 나와요. 무조건 계속. 지금은 진도 나간 게 없어갖고 집합이랑 평면좌표 갖다가 3회까지 만든 거고, 이제 오늘 직방 나갔으니까 이제 직방이랑 이제 여러분들 집합의 연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갈 거니까 이제 그것들 나가겠죠. 그러니까 공수2는 다 완료가 돼 있는 거고 다요. 그냥 공수2는 끝낸다니까요. 방학 끝나면 공수도 끝. 다 전범위가. 그리고 대수는 주 3일 반은 지로 수까지만. 주 5일 수업은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까지만. 삼각함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차이밖에 없어요. 자, 가볼게요. 자, 이거 제가 아까 몇 번 문제였죠? 아, 요거 52쪽 한번 가볼게요. 52쪽. 제가 왜 별표 치라고 했냐면 요거는 문제에서 주는 도형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엄마가 동그라미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래놓고 동생이랑 정확하게 반반 나눠 먹으래. 그럼 칼질은 딱 한 번밖에 못해. 자, 어디에 지나가게 잘라야 반반 잘려? 원의 중점, 중심. 지나가게 하면 돼. 끝. 이러면 무조건 동생은 나랑은 똑같은 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엄마가 삼각형 케이크를 사왔어. 근데 정삼각형이 아니야. 그래 놓고 이것도 너 칼질 한 번 해가지고 정확하게 동생이랑 반반 나눠 먹어. 이걸 아무데나 그린 다음에 면적을 따져볼 수 없어. 딱 그냥 정확하게 한 번밖에 못해. 어떻게 자르면 될까? 중점. 무게중심을 지나가라고요? 뒷변에. 빗변에. 그러니까 밑변은 중점 딱 하고. 그치. 그렇게 처음에 스타트를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 점을 골라야 돼요. 아무 한 점 골라. 그 다음 그 점에 맞은편 대변 쪽에 무슨 점? 중점을 지나게끔만 자르면 여기와 여기는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엄마가 평행사변형 케이크 사왔어요. 그 케이크 있어요. 있어요. 우리 엄마는 갖고 왔어요. 자, 또 칼질 딱 한 번만 하래요. 그렇게 해서 또 넓이 반반 나누래요. 그럼 뭘까요? 자, 요거랑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두 다 같습니다. 바로 뭐냐? 일단 두 대각선을 긋겠죠. 두 대각선들을 그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끔만 자르면 무조건 넓이는 반반으로 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도형마다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도형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 52쪽에 위에 가이드라고 써 있죠. 가이드에 보면 삼각형은 이럴 때 반반 잘리고 평행사변 또는 직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플러스라고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당연히 밑변의 비가 바로 넓이의 비랑 똑같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누구 시켜볼까? 자, 수연아 16, 17번 중에 하나 고르세요. 16, 17번 중에. 18 해주세요. 네. 아니 18번 근데 너네 그냥 보고 끝내잖아. 안 돼. 내가 17번 아니 근데 17번에 18번이 사실 똑같다 야. 아니 그냥 넘어가. 여기는 안 해도 돼. 알았어. 그럼 18번 하자. 어차피 여러분들 요 밑에 숙제는 그래 뭐 써보니까. 자, 0,1과 마일,3과 5,6에 대하. 자, 조심하세요. A를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칼을 벌써 A에다가 꽂았어. 삼각형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 새끼 반 자르려면 찍은 점의 맞은편 변에 중점으로 그어야 돼. 그치? 자, 그럼 시작할게. 그림 그냥 대충 그려보자. 자, 0,1 A. 그 다음에 B 마일,3 B. 그 다음 C 5,6 이렇게 됐어. 그럼 이런 삼각형이 나온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나 우선 A에다 칼 꽂았어. 그래 놓고 넓이를 싹 2등분하라고 했더니 문제가 뭐라 할게 볼게. ABC의 넓이를 3등분하는 점주. 3등분하네 이번에. 그럼 얘들아 ABC가 3등분 되려면 어차피 칼을 이렇게 자르고 두 번 한다는 거야. 얘는 칼질을 두 번 해서 3등분 할 거면 당연히 BC를 몇 등분하는 거랑 똑같아? 3등분. 그래서 이렇게 칼질을 이렇게 두 번 하면은 딱 3등분 된다라는 거지. 그때 B에 가까운 직선의 방정식. 이거래 이거. 이거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나는 이 점만 찾으면 되는데 이 점은 갑자기 자 보세요. 여기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니까 이 점을 D라고 했을 때 D는 바로 BC를 몇 대 몇으로? 1대2, 1대2. 한 대 팰 뻔했다. 내가 처음에 나오는 단어 조심하라고 그랬어. BC를 이라 했으니까 1대2고 C, B를 이면 2대1이다. 그럼 이제 이거 내분점 찾아서 얘와 얘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면 정답이 되겠지. 이게 왜 플러스인지 모르겠네. 그치? 자, 넘어가도록 할게. 단순 계산이니까. 한 문제만 한번 이거 너무 쉬워서 안 하고 싶어. 53쪽은 다 쉬워. 54쪽도 쉽고. 54쪽은 한번 해보자. 24번 시작. 24번. 여기는 아까 너네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유형이었으니까 여기 너네들부터 먼저 한번 시켜볼게. 24번.
수업 영상 좀 봐주세요. 뭐 그냥 틀어놔 집에. 네. 그 조회수 좀 올려줘. 아니 왜냐면 내가 막 지금 조회수로 뭐 2만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8 좀 넘어봐. 나 소박하다. 선생님이 클릭하면 안 올라가요? 그게요 같은 컴퓨터에서 같이 여러 번 선택해도 한 번으로 돼요. 아 진짜요? 왜냐면 그게 IP 갖다가 횟수를 측정하는 거거든. 그럴 것 같았으면 그래 자기 집에서 무한 반복 돌리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집에서 계속 태호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태호 뭔지 모르는데 거기다 막 아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를 풀라고 하지 말고 문제 속에 있는 단어의 뜻과 개념을 잘 매치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10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가볼게요. 자, 처음 봐도 풀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위의점이래. 수학에서 위의점이면 두 글자?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했어요. A 더하기 3B 마이너스 2는 0. 그리고 문제가 뭘 거래? 이게 항상 얘를 지나야 된대. 선생님 그럼 이게 이 식을 뭔가 모름자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식을 여기다 뭐 할까? 대입할게. 그럼 이제 어떤 친구는 얘를 2B로 고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A인데 여기는 A로 넣는 게 좀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얘를 A는 마이너스 3B 더하기 2로 바꿔서 여기다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넣어볼게. 5배의 마이너스 3B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2BY 더하기 2는 0이더라 라는 거.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지 봐봐. A, B에 대하여 이 식이 항상 P, Q를 지난다. 항상. 그 말 뜻은 B에 뭘 넣든지 간에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문제가 무슨 값에 관계없이 B 값에 관계없이. 그럼 얘를 다 뭐로 묶어? B 가진 것과 B를 갖지 않은 걸로 묶어보자 이거야. 그럼 B 가진 거 묶어볼게. 여기 마이너스 15BX니까 마이너스 15X가 있을 거고 여기 B로 묶으면 마이너스 2Y 하나 나올 거야. B. 그 다음 B 없는 거 묶어볼게. 플러스 10X. 여기 플러스 2밖에 없어. 걔가 0이래. 선생님 그럼 결국 얘가 B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여기도 0이어야 되고 여기도 항상 0이어야 돼. X 값 좀 더럽네. X가 뭐?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 넣으면 3이거든. 3 빼기 2Y가 0이니까 Y는 따라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아, 그 좌표. 그럼 제가 정답이지. 마이너스 5분의 1, 2분의 3을 지난다. 끝. 곱해야 돼요. 아, 문제에서 곱하래? 그럼 답은 마이너스 10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자, 뒷장 나와. 요것도 한번 먼저 풀려볼게. 야, 이거 26번 정말 좋은 문제인데. 시작, 26번. 야, 이거 25, 26 둘 다 좋은 문제다. 이것도 애들 정말 질문 많이 해요. 아, 이건 25번도 정말 좋은 문제인데.
이게 되게 26번은 난 플러스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게 편법이거든요. 그냥 양쪽 거 넣은 게 정답인데 그럴 수밖에 없고. 자, 25번하고 26번 좀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저라면 25번이 더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단순히 25번, 26번만 봤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방금 푼 26번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선분 AB니까 AB는 끊겨 있어요. 이렇게 시작과 끝이. 근데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직선이 하나 던져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직선에 미지수가 있어서요 저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자, 직선을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되냐, 내 마음대로 그릴 건데 어떤 한 정점을 잡고 그릴 거냐 안 그릴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직선의 식이 이렇게 나왔죠. 자, 지민아, 너 요거 직선을 한번 그려보려고 혹시 노력했니? 요 노란 색깔? 노력 안 했어? 자, 이 노란 색깔 그래프를 그리려면 지혜야, 너 어떻게 시작할 거야?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 나 이거 직선 그리고 싶어. 이 직선 나 그릴 거야 무조건. 그럼 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Y를 보내는 거. 아, 이제 대부분의 한 3등급이거나 네? 아니 처음 배우는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애들은 이제 처음 배우고 이제 반복 수다를 안 하거나 했던 친구들은 저걸 Y눈으로 고쳐서 반대로 넘겨요. 근데 문제가 생겨. 잘 봐. Y눈으로 바꿔서 구한다고 한들 기울기 알아요? 미지수죠. 심지어 모두 미지수예요. Y절편도 미지수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직선 못 그리나 Y눈으로 고쳐서 직선 못 그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여기다 직선을 그리냐는 거야. 그럴 땐 바로 뭐냐, 우리 지금 이 식은 사실 난이도가 한데 왜 그러냐면 뭐로 묶어줬죠? M값으로 묶어줬어요. 그 말뜻은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려야 되냐, 혹시 이 직선 내가 M값에 넣으면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질 건데 그 직선들은 M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이 하나 있을 거야. 무조건. 바로 몇 컴마 몇? 그치,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마일 컴마 2를 먼저 찾는 거야. 그래서 마일 컴마 2를 먼저 찍어 여기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시계 초침 돌듯이 도는 거야. 여기서 딱 찍고 빙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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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 너네 레이저 있잖아,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를 여기다 놓고 나오는 상태에서 돌리라는 거야. 그럼 얘가 막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그어지면 안 만날 거고, 이쪽으로 그으면 만날 거고, 이쪽으로 그으면 만날 거고, 이렇게 그으면 안 만날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많은 직선들이어도 항상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샥샥샥샥 움직여 봤더니 요 점 지날 때랑 요 점 지날 때 사이이면 항상 만나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 직선에다가 A 몇 컴마 몇, 3 컴마 마이너스 1, B 직선 2 컴마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N값을 찾아서 사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다 3 컴마 마이너스 1 넣으면 3 넣으면 4M,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음 0. 따라서 M값은 4분의 3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2 컴마 5 넣으면 3M 플러스 3은 0이니까 M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그럼 결국 마이너스 1일 때보다는 크고 4분의 3일 때보다는 작으면 되겠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문제를 뭐부터 해야 되냐, 요거 M값으로 묶어주셔야 돼. 얘는 난이도 하야. 벌써 묶어줬거든. 그럼 자, 이제 물어볼게. 내가 25번으로 돌아갈 거거든. 25번은 뭐냐면 이제 이게 선분이 아니야, 직선이야. 그래서 25번 문제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문제로 해줄게. 요런 직선이 있었어. L1. X축, Y축이 요런 직선이 있었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L2라는 선을 그을 거야. 근데 L2에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네. 그럼 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어. 그럼 또 아마 이 L2에는 무슨 특징이 있을 거야? 미지수의 관계없이라는 게 성립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25번 보면 두 번째 식 어때? 무슨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K로 한번 묶어보면 정점이 하나 나올 거야. 그럼 이 정점에서 이 직선은 또 초침 돌듯이 빙글빙글 도는 거지. 근데 잘 봐. 지혜야, 맞나?
흰색이랑 주황색이랑 분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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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근데 지금 25번하고 26번 차이점은 뭐냐면 26번은 선분이라고 해서 요 안에서만 만나라고 한 거고 25번은 그래 만나라. 근데 문제가 생겨. 뭐? 꼭 어느 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으면 얘는 무조건 얘와 얘 사이에서만 1사분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흰색 직선에 절편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얘랑. 똑같은데 이 점을 안 주고 직선으로 줘서 너가 나중에 이 점까지 구해보자는 거지.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 1사분면에서 만나지 마. 그럼 이제 얘보단 더 작아지면 되는 거야. 얘보다 더 기울기가 커지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만나더라도 2사분면 이런 데서 나오겠지. 그래서 25번에 파생된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25번은 파생시키면 어떤 문제도 있냐면 교점의 개수 문제도 있어. 두 직선 줘. 하나는 이쁘게 줘. L1. 다른 하나는 K값에 관계없이 K로 된 식을 줘.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 다음 두 직선에 교점이 0개이도록 이라고 나와. 근데 직선의 교점이 0개요? 아무리 직선을 그어도 교점이 안 나와야 된대. 그럼 무조건 직선은 뭐 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기울기 조건이 같다. 이렇게 써먹어도 되는 거야. 또 물어볼게. 두 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도록. 그럼 뭐야? 그렇지. 일치하면 되는 거야. 와장창 다 만나니까. 교점이 한 개 생기도록 어떻게 하면 돼? 한 개.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돼.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기울기만 다르면 될까? 그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까? 아니야. 기울기는 다른데. 잠깐 미안. 내가 다른 거랑 헷갈렸다. 미안. 이렇게 할게. 내가 아까 처음에 했어야 되는구나. 자, 다시. 너는 왜 아무도 다 틀린 거야, 그러면. 평행하도록. 교점이 없도록. 그럼 너네 아까 나한테 답을 뭐라고 했어? 평행한다고 했지. 맞잖아. 아까 내가 교점이 0개이도록 했더니 너네들이 그러면 평행하면 되잖아요. 그랬잖아. 틀렸어. 왜지? 그치. Y절편도 달라야지. 평행한데 Y절편이 똑같으면 그건 뭐가 돼버려? 일치니까 무수히 많다가 되겠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로 파생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난 여기서 너네들은 발전반을 하나 더 파생시켜야지. 또 하나 파생될 수도 있어. 뭐로 나올까? 면적의 개수가 나올 때가 있어. 다시 한 번 더 잘 봐. 교점의 개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암만 없어. 한 점. 무수히 많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 두 직선 주고 면적을 3개 만들어 봐. 어떻게 되면 돼? 두 직선 주고 너네 두 직선을 어떻게 배치했더니 그 잘린 면적의 개수가 3개 나와. 평행. 3개잖아. 4개 나와.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2개 나와. 그렇지. 그 직선 주고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면적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55쪽의 내용이었습니다. 뒷장 넘겨서요. 상황 보고 여기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까지 한다든가 결정할게요. 28번 시작. 28번. 아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요. 교점. 설마 이거 교점 구하고 있는 분 없겠죠? 때려요. 재원아 갑자기 왜 눈치를 봐, 내 눈치를. 아니야? 얘들아, 내가 말했지만 발전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애들이야. 부족하면 계속 나와. 선생님이 그나마 수톤을 계속 봐줄 수 있어.
방학 전까지. 자,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어떻게 세워야 돼요? 하나 직선 쓰고 K 써야죠. 이거 2y 플러스 1 그리고 K 하고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직선 써야죠. 2x 빼기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 a 마이너스 1 y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 그럼 얘들아, 내가 여기까지만 쓰면 뭐를 만족하는 식이지? 너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졸라 많은 직선을 다 찾은 거야. 근데 난 거기서 콕 찍어서 그 직선은 원점도 지나갔으면 좋겠어. 지나가라. 그럼 뭐 대입해라. 0, 0, 0, 0. 그럼 1은 K, 3K. 따라서 K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제 우리는 이 K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겨? 교점도 지나고 원점도 지나는 직선이 알아서 짜라라라라 하나 콕 찍어서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직선의 기울기가 3이래. 그럼 이쁘게 바꿔볼게. 자, a분의 1x. 요거 일단 쓰자.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y 플러스 3은 0이야. 여러분, 우리 어차피 기울기 찾을 거니까 뭐랑 뭐만 찾으면 돼? x계수랑 y계수만 찾을게. 자, x계수 찾을게. a 플러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1x. 2y 요거 있으니까 자, 여기 플러스 3분의 1a 여기 플러스 3분의 1인데 얘가 있으니까 3분의 7y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 3분의 5예요.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 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 그럼 요거 분의 3분의 a 더하기 5분의 3분의 3a 더하기 1 하고 마이너스 붙여준 것이 뭐다? 문제에서 기울기 3. 그럼 얘 갖고 와. 마삼으로. 그럼 번분수니까 없애고 대각선끼리 곱하면 3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5니까 6a는 마이너스 16. a가 이렇게 더러워요? 마이너스 3분의 8. 문제가 뭘 찾아달래? a야? 뭐 답 맞는지는 꼭 확인해 주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일단 진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서 끄고요. 안녕.